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 나도 모르게 비호감이 되는 말이나 단어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소위 꼰대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 그거에서 뭐 하려고?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이 그건 아니지.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랑 두 번째 말이 정말 상대방한테 비호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그게 왜 그렇게 비호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야, 너 그거에서 뭐 하려고? 이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얘가 날 깔보나? 맞아요. 이 그거에서 뭐 하려고라는 말 자체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의 개연성을 깎아내리는 일이에요. 사실 무조건 해야 된다 하는 거는 별로 없거든요. 막 하다가 너 그거에서 뭐 하려고 하면 그러게 너 이거에서 뭐 하려고 하고 있지? 하면서 자신이 하고 있던 과정은 없어져 버리고 이걸로써 이룰 수 있는 목표에 집중이 돼 버리는 거예요. 나 되게 잘못하고 있나 봐. 나 되게 시간을 헛썼나 봐. 라는 마음이 들면서 자기의 열정은 죽어버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근데 듣기 싫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실 제가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저도 많이 들어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다 들을 수밖에 없는. 사실 근데 그거에서 뭐 하려고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이게 재밌어 라는 게 대답인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게 재밌어 라는 이 대답을 하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나 스스로 납득이 돼야 되고 뭔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게 없는 분들은 그거에서 뭐 하려고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계속 그 채널을 크게 키우고 계시는 몸장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가 이어지나요? 이게 바로 호감을 주는 말. 근데 사실 그걸에서 뭐 하려고라는 말을 뜯어보면 그걸 하는 사람은 무언가 도전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 도전 욕구를 깎아내려버리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어버리는 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상대방은 당연히 듣기 싫죠. 그게 설령 나한테 도움이 되더라도.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거였죠? 에이 그건 아니지. 인데요. 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무조건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방향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언제나 모험 정신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에이 그건 아니지 하면서 틀린 것과 맞는 것을 솎아내기 시작을 하면은 내가 맞는 방향으로 갈 때만 정답이고 다른 방향은 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구나.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감은 떨어지고 자기 모험 정신은 조금씩 떨어져 가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말하고 맥락적으로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요? 맞아요. 맥락적으로 비슷한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거냐면 이 두 가지 말이 포함하고 있는 게 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에 가치 판단을 넣은 말이기 때문이에요. 가치 판단을 하는구나. 네. 결국에 넌 도대체 왜 그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돌려서 이렇게 얘기했으니 묘하게 기분 나쁜 건데 넌 도대체 왜 그래? 너 문제 있어. 너 바꿔야 돼. 당연히 듣기 싫죠. 그러니 비호감을 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서운 게 그 말을 고지고대로 수용하게 되면 나 자체가 그냥 낮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난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비호감을 주는 그 상대방의 말을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들으면서 나는 부족해 하게 되니까 정말 독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말을 나도 모르게 쓰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좀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르게 표현이 아니라 똑같이 표현을 하면 돼요. 어떻게요? 아까는 너 도대체 왜 그래? 이랬잖아요. 네. 그게 너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되는 거거든요. 네. 첫 번째는 가치 판단에서 넌 잘못됐어. 넌 왜 그래? 라고 하는 거였는데 두 번째는 정말 난 네가 궁금하다. 너의 생각이 알고 싶다. 하면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내가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구나 싶어지면서 자신의 말문이 열리게 되겠죠. 즉 가치 판단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그렇게 된 이유를 내가 궁금해하기만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상대방한테는 내가 호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게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뉘앙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즉 누군가한테 하는 가치 판단을 살짝만 뒤로 옮겨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만하네?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이야기를 더 들려줘.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너무 듣기 좋은 말이고 내가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판단하려는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을 궁금해해라. 맞습니다. 호기심을 가져라.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평범한 사람을 비호감으로 만드는 어떠한 그런 행동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하고 관심받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하는 행동을 보이면은 그거는 다 비호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카페에서 보이는 게 서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눈은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네. 상대방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 뿐이지 이걸 상대방이 듣는다는 생각은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었던 눈을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표정을 보면서 끄덕끄덕 해준다면 이것만으로도 되게 호감적인 행동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즉 상대방을 바라봐라. 딴짓하거나 뭐 하거나 이러는 것들은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하는 비호감적인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선 내가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네, 난 당신이 궁금해요. 이해하고 싶어요. 당신의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하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그 연애를 할 때 그 여성분의 어떠한 작은 변화를 파악해서 얘기해 주는 것은 굉장히 큰 호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렇죠. 그것도 예.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관계의 핵심은 이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냐 보다는 상대방한테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춰지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는 당신을 정말 매력적으로 여기고 있어요 라는 사인을 줄 수만 있다면 도리어 호감은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소위 관계 스킬을 배울 때 내가 얼마나 멋있게 얘기하느냐, 얼마나 빛나고 재밌게 얘기하느냐 이거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능력적인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 그리고 관심 있게 눈을 초롱초롱하고 끄덕끄덕 하는 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으로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혹시 내가 내성적이어가지고 사람을 잘 만나지 못한다? 어떻게 하면 외향적으로 상대방을 웃길 수 있을까 고민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잘 들어줄 수 있고 그걸 상대방한테 비출 수 있지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잘 듣는 건 좀 알겠거든요. 근데 비출 수 있지에서는 좀 물음표가 생겼어요. 어떻게 좀 비춰야 될까요? 몸을 앞으로 이렇게 하고 상대방 얼굴과 눈을 보면서 끄덕끄덕 하면서 표정을 살짝 웃는 표정으로. 이것만 해도 상대방이 이 사람 내 얘기 잘 들어주는구나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또 제가 그렇게만 하면은 제 얘기는 누가 들어주죠? 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얘기 막 들어주다 보면은 상대방도 내 얘기 이렇게나 들어주는 당신이 너무 궁금해요. 이제 네 얘기를 해주세요. 라는 걸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는 잠깐 뒤로 빠져 있는 거죠. 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너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줘 보겠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결국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아무렴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이제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만남에서 혹은 어색한 사이에서는 바로 이렇게 경청하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럼 좀 이제 침묵이 길어지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소위 질문지에 한 20가지를 만들어가라는 이야기를 해요. 진짜 질문지를 만들어라? 질문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돼요. 당신과 정말 좀 친해지고 싶은데 처음에 어색할 때 얘기하는 걸 잘 못한다. 그래서 당신과 좀 더 이야기하고 알고자 하는 20가지 리스트를 모아왔다. 그거를 우리 같이 적은 다음에 이거를 얘기를 나눠보자. 라고 해도 상대방이 되게 이 사람이 나에 대해 궁금한 게 있나 봐 하면서 호감을 갖거든요. 정말 얘기를 못할 때는 그렇게 질문지를 나눠주고 적어가도 괜찮고요. 그 머릿속으로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공통점을 하나씩 찾아가는 것도 좋죠. 그리고 눈을 마주치는 게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3초 법칙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3초 법칙이요? 눈이 아니라 미간을 3초를 보고 잠깐 다른 거 보면서 끄덕끄덕 그 다음에 다시 미간을 보고 다시 다른 거 보면서 끄덕끄덕. 지금 제 미간 보신 거예요? 네, 맞아요. 눈 보는 줄 알았어요. 네, 눈을 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있구나? 하지만 계속 보고 있지는 않구나가 3초 끄덕끄덕, 3초 끄덕끄덕. 이거 하면 부담 없이 상대방한테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와, 근데 이게 진짜 실질적인 꿀팁인 게 리스트 업
호흡을 하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음도 든든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이제 아이 컨택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는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 호감은 상대방과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 있느냐에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20개를 물어봤는데 설마 공통점이 하나도 없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면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해야죠. 좀 공통점으로 있는 게 있으면 그거를 바탕으로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질문을 좀 집요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네. 아시죠?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질문이 있다면 1997년에 아서 아론이라는 심리학자분께서 만든 사람을 사랑에 빠뜨리는 36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어요. 36가지요? 네. 예. 이 36가지 질문을 주고받은 후에 실제로 그 상대방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고 해요. 20개 질문 준비하라고 하면은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뭐 좋아하는 색깔은 뭔가요? 혈액형은 뭔가요? MBTI는 뭔가요? 이런 것들 물어볼 거잖아요. 그거 아니라 제가 여기서 대표적인 한 4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건 진짜 꿀팁이네요. 네. 우선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알게 되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신에게 완벽한 날은 언제였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럴 때가 너무 좋았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첫 질문부터 너무 좋다. 네. 예. 자, 또 2번째로는 1년 뒤에 갑자기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지금 당신의 삶을 바꿀 건가요? 그러면 지금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일에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꿈꾸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 질문도 좋아요. 혹시 제가 농담으로라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게 있나요? 이걸 얘기하면 그 사람의 선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어떤 거였나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것도 좋고요. 4개로만 끝내기 아쉬운데 추가적으로 한 2개 정도만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검색해 보겠습니다. 제가 써먹어야 돼서. 네, 좋아요. 저도 이거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이야기가 되게 풍성하게 나눠지는 경험을 많이 했어서 정말 추천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인가요? 감사한 일. 네, 이런 질문들을 해도 좋죠. 사실 감사한 일 별로 안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하면서 떠올리고 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사이가 깊어지면 이런 질문도 괜찮아요. 가장 최근에 다른 사람 앞에서 운 적이 있나요? 아니면 혹시 혼자 운 적은 있나요? 하면서 그 이유를 물어보면은 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성이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게 이 심리학자 아서 아론이 발표하고 연구했던 사람을 사랑에 빠뜨리는 36가지 질문이고요. 이거 검색하면 나오니까 이거를 적절히 사용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도 관계에서 호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 미래가 많이 풍성해질 것 같은 그런 파이팅입니다. 네. 오늘 반디 심리연구소 형아쌤 김진영님을 모시고 어떻게 내가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은연중에 비호감으로 보이게 하는 행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